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같은 겁니다. 같은 여러 개의 데이터, 인티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려면 썸에 가지고 파라미터로 배열을 사용하시면 되죠. 배열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랭스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썸은 0으로 하시고 썸 플러스 해서 여기는 향상된 포문을 이용했고요. int v라고 썼습니다. values라고 썼기 때문에 value 이거나 v 쓰시면 되고요. sum 플러스 이거로 v 해서 더하신 다음에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 넣어줄 때는 배열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배열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int 배열입니다. int 배열로 되어 있는 배열 변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서 쓰셔도 되시고요. 어쨌든 int 배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뒤에 거 한 개 더 맞으셨는데요. 뒤에 거는 불특정 여러 개인데 불특정 다수개의 같은 타입을 쓸 때 그 점점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 쪽에서 이제 파라미터로 선언해서 파라미터로 받는 쪽에서는 배열로 처리된다. 보내는 쪽에서는 인티자 콤마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내는 쪽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하려면 int 점점점 이렇게 사용한다. 를 넣어 주셔야 한다. int 데이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콤마에서 넣어 주셔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거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점점점은 다른 파라미터랑 같이 쓸 수 있는데 대신에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 가능한데 대신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한다. 왜냐면 이제 점점점이니까 중간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전부 다 이런 뜻이라서 뒤에 들어오는 거 모두 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랑 같이 이제 사용해서 점점점을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서서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전부 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점점점은 int가 계속 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이 점점점이라고 계속 쓰니까 이렇게 쓰시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써야 된다. 넣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언하시면 리턴 타입이 int이고요. int입니다. int이고요. 리턴 타입은 sum2입니다. sum2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전부 다를 받아야 되니까 int 점점점 하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is 이렇게 나오시는데 is는 없습니다. is는 없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values 이렇게 해서 values라고 썼죠. 여기도 배열이니까 values, 얘도 배열이니까 values입니다. 얘는 배열로 처리된다. 요거 지금 되면 이 변수는 배열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배열입니다. 중괄호 중괄호. 그래서 이것도 int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5,000원키를 해서 여기다 위치시키면 그대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values가 배열이니까 향상된 포문을 써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더해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 values는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values는 배열이 됩니다. values는 배열이 된다. values를 찍거나 하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형식의 주소 이 타입 나오고 골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시 코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얘를 사용해 봐야 되겠죠. 사용해 보는 컴퓨터
컴퓨터 example 만듭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요. 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예, 여기다가 컴퓨터 씁니다. 자, 컴퓨터 example 써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메인 있어야 되죠? 메인 쓰시고요. 예, 이렇게 정렬이 안 됐으면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라. 정렬이 되죠? 정렬이 되고, 이게 R집의 그 R툴스의 컨트롤 시프트 F 단축키하고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R캡처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R캡처의 단축키를 좀, 그 R캡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단축키를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R캡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R캡처, 여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캡처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환경 설정. 여기 단축키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여기에 F가 여기 한 개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정렬이 되는데 저는 Alt키도 다 눌러놨습니다. Alt키도 다 눌러놔서 여기 이제 단축키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 컨트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여기랑 충돌이 일어나요. R캡처하고 R캡처가 우선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R캡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쓰시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갈려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충돌되는 프로그램을 좀 이제 확인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저희가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여기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임포트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는 안 된다고요. mycom 이꼬르 쓰시고요. new 생성을 합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받아와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해야 되니까 얘가 그 저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니까 메인 메모리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 new입니다. new 필요에 의해서 아시겠죠? 필요에 의해서 얘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이제 눈팅으로 아 저기 있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new해서 반드시 해주시고 변수에 저장합니다. 타입은 요 컴퓨터 타입입니다. 여기 컴퓨터가 클래스이시면서 이거 뭐죠? 생성자이죠. 생성자. 뉴 할 때 썼으니까 생성자 가로가 갖고 이런 걸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지만 누가 만들어준다? 컴파일러가 만들어준다. 대신 아시겠죠? 만들어서 넣어놓습니다. 넣어놔주시고요. 자, 이제 그 저희가 뭐 교재에 있는 대로 하면은 이제 int 배열이고요. 이거로 여기 보시면 values 1 이렇게 쓰시고 그 중괄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1, 2, 3 써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배열로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my 컴퓨터 com 쓰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지금 쓰는 것은 저희가 sum1 여기 타입 잘 보세요. 타입 여기 나오죠. 배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되셨나요? 배열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를 여기다 써서 사용할 수 있다. 배열을 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해서 세미콜론 찍으시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해서 뭐 한 거죠? 버린 거예요. 왜? 데이터를 저장도 안 하고 출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버린 거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버린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nt result2 이렇게 int result1 뭐 이러니까 이거로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result 1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하시면 진행이 돼서 나옵니다. 6 하고 나오는데 딸랑 이거만 나오면 참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저는 배열객체를 이용한 이제 더하기 덧셈 합계를 낸 거다. 합계 계산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아 이쪽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는 이제 그 배열객체가 아니라 점점점입니다. 점점점을 이용한 점점점을 이용한 합계 계산을 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쉽게 볼 수 있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얘를 이제 컨트롤 F11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배열객체를 이용한 합계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고요. 요거 밑에 있는 거 또 한 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한 개 하시고요.
result 2를 두 번 선언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타입을 지워주고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 지금 서버에다가 values 1이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new 씁니다. 자, new 쓰시고요. int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0 int 배열이라고 써야 되겠죠. 배열 이렇게 쓰시고 배열이고 10, 20, 30이라고 써보세요. 되셨나요?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거 쓰시면 예. 이거 보시면 배열을 생성한 거죠. 배열을 생성해서 든 겁니다. 직접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런 처리문 했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초기값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쓴 것은 지금 이제 그냥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이용한 그 데이터 세팅은 초기값만 가능하다. 초기값만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new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new에서 쓰셔야 이게 생성이 되고 값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딸랑 중괄호하고 중괄호를 하는 것은 초기값만 가능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지워서 야 저기 앞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서 쓰자.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오리가 납니다. 이렇게 빨간색 언더바 오리라는 거 보시죠? 이유는 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변수의 초기값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데이터 세팅은 초기값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변수의 초기값만 가능하세요. 변수에다 초기값을 넣을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넣어줄 때는 직접 배열로 만들어 넣을 때는 new int 대괄호가 되었고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달 배열 데이터를 직접 생성해서 넣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원래는 여기 앞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new라는 게 있는 거죠. new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nt 쓰시고 int 대괄호가 되었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쓰셔서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기값 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초기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맨 처음에 배열 선언하고 바로 집어넣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만 딸랑 써놨더니 이게 안 되고 있었어요. 아시죠? 타입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저장하는 거죠. 얘가 뭐예요? 배열. 이렇게 선언하면 뭐예요? 배열. 아시겠죠? 배열. 값을 넘긴다. 얘를 사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쓸 때 여기에 대한 값을 정해진 값을 넘겨야 되고요. 얘도 이렇게 된 값을 여기다 저장한 거고 v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넘겨서 값을 넘긴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정해진 값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넘겨줘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와 요렇게 써서 여기다 1, 2, 3이라고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되셨나요? 이런 타입도 보셔야 돼요. 이런 타입도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을 써서 사용할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단 점점점을 이용할 거라서 점점을 이용해서 이제 result int result 2 에다 되는 것을 계산할 건데요. 계산을 하시면서 여기다가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아홉 번째 있는 게 new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네요. 사용을 해서 쓰셨네요.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는 배열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result 2에다가는 저희가 칼큘레이터를 만들면서 이꼬르 자 이제 mycom 이제 sum2 이렇게 해서 sum2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시면서 쓰시는데 이게 점점점일 때 그냥 오브젝트로 그냥 썼을 때 썸과 썸을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썸 파라미터로 같은 걸로 인식이 되는지 다른 걸로 인식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sum2 예 같은 걸로 인식이 되죠.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다. 아시겠죠? 같은 걸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못 쓰니까 한 개는 sum2 한 개는 sum1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되셨나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고 둘을 같이 겹쳐서 못 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파라미터가 같은 걸로 인식이 된다. 얘도 배열, 얘도 배열이기 때문에 얘도 인티저 배열, 얘도 인티저 배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썸2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썸2를 이용할 때는 그냥 1, 2, 이제 숫자를 이렇게 콤마로 나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열을 사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고 실소를 이용해서 리절트 이렇게 해서 리절트 2 이렇게 해서 2를 하시면 실행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점점점을 이용한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10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이제 재활용 변수의 재활용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쓰신 다음에 int 이런 하고 결과 출력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쓰시고요. 타입 선언한 것만 이제 지우시면 되죠. 재활용 써주시면 되고 1하고 2만 써도 된다. 써도 이건 데이터가 써도 되죠.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잘 되죠. 연산이 잘 됩니다. 몇 개가 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쓸 때는 점점점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어차피 배열 만드는 것도 내가 배열을 개수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콤마 40 이렇게 쓰면 되죠. 콤마 40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 쓰더라도 문제없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이다. 이렇게 문제없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 개수와 상관없이 배열로 만들 경우엔 데이터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뉘에서 쓰느냐 그냥 콤마를 이용해 쓰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냥 나열해서 쓰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개수는 이제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요. 마지막 이제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이제 int 배열이고요. 배열이고 new에서 new int 배열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new int 배열 해가지고 중괄호 고정할 걸 쓰시면 얘가 넘어가서 처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리가 되느냐. 예, 오류 없죠? 오류 없고 컨트롤 F11 누르면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배열을 만들어줘도 되고 그냥 여러 개의 데이터를 써도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쪽에는 이제 int 콤마에 int를 넣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되는 게 있죠. 넣어 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배열을 만들어서 int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 주셔도 된다. 주셔도 된다입니다. 된다. 되시겠죠? 이런 걸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되게 편하네. 배열도 그냥 넣어줘도 되고, int를 콤마로 찍어서 넣어줘도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점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배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쓸 때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클래스 같은 걸 통째로 만들어서 넣어줘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케이스를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되게 편해요. 정말 편하네. 그죠? 대신에 점점점을 쓸 때는 맨 마지막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맨 마지막. 다른 변수들이랑 같이 이제 쓸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스트링으로 네임 같은 거 쓰려면 스트링 네임을 앞에다 쓰고 콤마 그다음에 int values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중간이나 맨 앞에 올 수는 없다. 되시겠죠? 달러 한 개만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랑 같이 쓸 때 얘기입니다. 다른 거랑 같이 쓸 때는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게 됐고요. 메소드는 이게 리턴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전달을 받아서 처리 결과를 보내게 되는데 보낼 게 없으면 리턴 타입이 보이드여야 되고요. 그럼 리턴만 딸랑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거는 int에 맞춰서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정하고 리턴 뒤에 int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걸로 썼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작성해서 쓰셨는데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sum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썼잖아요. 메소드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얘를 불렀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호출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죠? 메소드의 사용 또는 호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아시겠죠? 이동해서 이쪽이 처리가 된다. 처리가 다 되고 끝나면 어디로 가요? 다시 이 위치로 돌아간다. 아시겠죠? 이 위치로 돌아간 걸 뭐라 그래요? 리턴이라고 얘기한다. 리턴. 됐죠? 그래서 다시 요 밑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어서, 여기 이제 써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내부에다가도 뭔가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는데,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 것 대신에, 이제 그 여러 개를 이제 써가지고, 그 다른 클래스를 안에다가 이거 말고,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만약에 컴퓨터 안에 이게 전부 다 이그젠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요런 메소드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메인에서 그 바로 쓰려고 그러면 얘가 스태틱이니까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알죠?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메인으로 되는 건 스태틱이니까 그냥 바로 나가는 거. 얘는 스태틱이 아니죠? 스태틱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뉴에서 생성돼야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위치가 그 뉴에서 생성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시겠죠? 생성되는 타이밍이 틀려서 이제 바로 호출할 수는 없어요. 바로 호출. 이것도 이제 이거를 이쪽에 있는 메소드를 여기 깔아다가 요 안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넌 스태틱과 스태틱은 같이 이제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 아시겠죠? 이걸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메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메소드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